네,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정권은 좀비 정권이다, 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이미 탄핵을 당한 상태죠. 앞서서 매우 튀는 결과를 보여줬던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는데, 이게 튀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론들을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20%, 심지어 19%, 18%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로는 17%가 나왔죠. 누구 말 맞다나 이쯤 되면은 탄핵 상태입니다. 국민들 10명을 만났을 때 지지하는 사람이 2명 나올까 말까 한다는 비율이죠. 5명을 만나면 1명 있을까 말까, 뭐 그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요, 그 2명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거죠. 10명 중에 8명이 윤석열 싫다고 가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 2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윤석열이 싫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론조사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랐다고 하지만 오른 것조차도 참 유치찬란한 수준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대요. 특히 용산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일을 안 하고 뭉개려고 한답니다.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면은 옛날 같으면은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겠으나 장관의 직접 지시일수록 뒤로 미루고 일 처리를 안 하고 뭉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답니다. 이미 심리적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정권이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말빨이 안 서고 영이 안 서는 상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좀비 정권이라고 합니다.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을 넘어서 이제 좀비죠. 근데 참 좀비라는 게 죽이기가 힘들어요. 살아있으면 죽이기가 쉽죠, 오히려. 근데 좀비는 참 어렵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 안 넘어지는 이유도 얘가 지금 좀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 와중에 오늘 새로운 녹취록이 하나 나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등장합니다. 김진태가 컷오프 당했는데 윤석열한테 말해서, 김건희한테 말해서 컷오프를 살려줬다. 김진태는 내가 살렸다. 이런 말을 명태균 씨가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대목이 녹음이 됐습니다. 야, 정말 참, 말 그대로 이거는 탄핵 사유죠. 윤석열이 했다고 해도 탄핵 사유고요. 김건희가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면 이중 탄핵 사유죠. 국정농단이라서 탄핵 사유이고, 당무에 개입했다,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 때문에 탄핵 사유입니다. 솔직히 윤석열 지금 탄핵 사유 어제 15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차고 넘치죠.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거 헷갈릴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 탄핵 사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는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자,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일단 한번 녹취 파일을 듣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 하는데 내가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진짜 내가 뒤에서 뭐 했다는 걸 알면 죽일라 한다.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예,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김진태가 몇 분 전에 알았어 하고 그냥 아무도 안 받는 거야. 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래가 내한테 전화 온 거야. 아, 너무 기다, 진짜. 진짜 김진태 너무 기다. 아, 김진태 막 아까 진짜 울면서 막 진짜. 아,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막 기다리면서 막 근데 어디 아까 떨면서 막 들어오는데 사람이 덜덜덜덜덜 하대. 김진태 얘기하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세 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막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었어.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진태 또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참네. 아니 쟤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강원도 가서 이제 뭐 밥을 굶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맙지. 네. 도와주는데 당선되면 그렇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가서 뭐 고맙지. 네네. 도와준 보람이 있잖아. 맞습니다. 지방 공천 때 싹 다 그 공천 안 줘요. 다 친박들 다 내치거든. 준서이가 되면 그 사람들을 유임시킨다고. 그거를 간단하게 윤환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으로서 충성했는데 제 꿈이 도지사입니다. 제 마지막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일어나오지. 그리고 김진태하고 다 날아갑니다. 어제 김진태 전화 와서 한 25분 길게 좀 통화를 했어요. 그래 김진태가 어제 요 왔잖아. 다 명대표님 뜻대로 저도 되고 박한수도 되고 다 보내고 내가 그래서 유정복이가 친박인데 윤핵관들이 좋아갔어. 오세훈이 지가 잘났는데 윤핵관 말 들어 안 들어. 김영환이는 사무실도 못 갔어. 쫓겨났어. 네, 참, 예, 한나라의 여당의 도지사 후보를 이런 사람이 좌우했습니다. 선거 브로커잖아요. 뭐 아무리 좋게 말해 결국엔 선거 브로커 아닙니까? 선거 브로커, 정치 브로커가 좌우했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브로커가 이런 장난질을 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의 힘이 10분 활용됐다. 뭐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후진국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일 아닌가요? 조선시대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명태균 녹취록이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뭐가 들었을까라는 궁금증보다 겁이 털컥 납니다. 도대체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추락을 할 것인가? 아니 대한민국은 얼마나 추락했었던가? 겁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요. 결국에 정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A급 지도자는 A급 인재를 쓰죠. B급 지도자는 C급, D급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D급, F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등외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싶어요. 참 이제는 화도 안 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 이렇게 명태균 녹취록이 나옵니다. 오늘 또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은 반성이 없죠.
이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국정농단.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우스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백해졌죠, 국정농단은. 윤석열 정권 퇴진해야 합니다. 물러나야 되는 거죠. 이런 정권이 어떻게 앞으로 계속 정권을 유지한단 말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이 버티면 버틸수록 추해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실제로 쫓겨났을 때 윤석열이 감당해야 될 이 사법 처리의 무게는 더 커질 겁니다. 사법부가 지금은 윤석열 말을 듣지만 윤석열이 내려와야 되는 시점이 돼버리면 말이 틀려질 거예요. 이미 그런 단계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폐, 꼴통 적폐들, 그런 자들만 지금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요. 상당수의 법조인들은 이미 윤석열을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더 독하게, 더 이상하게 설치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봐요. 지금이 바로 그 국정농단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한데도요, 윤석열은 물러날 생각을 안 합니다. 진짜 독하죠. 배째라라는 식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용산의 사고방식, 용산의 생각이 뭐냐? 내가 배째라 하고 버티면 누가 날 내쫓을 수 있겠냐? 내가 버티는데 지들이 어떻게 할 거야? 지들 결국 나 내쫓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버티겠다. 지지율이 떨어지든가 말든가, 뭐 이상한 녹취록이 나오든가 말든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버틸 거야. 뭐 이런 식의 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갑자기 뭐 한답니까? 개각한다 그러잖아요. 지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개각한다고 하더니, 무슨 개각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상황에 국무총리는 바뀌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바뀔 국무총리로 지금 후보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홍준표예요. 홍준표가 국무총리 후보에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원희룡이냐 홍준표냐, 둘 중 하나라고 하죠. 다크호스로 거론되는 사람이 박영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지켜줄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 현실적으로 홍준표거든요. 원희룡은 나이를 더 먹은, 나이 좀 더 많이 먹은 한동훈일 뿐이고, 한동훈보다도 글쎄 그 순발력이나 실력은 더 떨어지는 것 같죠. 한동훈의 실력도 참 일천하게 그지없는데 원희룡은 더하다 싶은 경우가 생각이 많죠. 그에 비해서 뭐 실력이야 뭐 어쩌는지 몰라도 일단 전투력을 갖춘 걸로 보이는 홍준표가 유력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박영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박영선이 들어올 시점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물 건너 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윤석열이 지금 개각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개각을 할 게 아니고 얘는 지금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내가 버티면은 나 못 끌어내리잖아.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겁니다. 역사상 물러나야 할 지도자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은 그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 혼란은요, 끌어내리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놈 하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윤석열을 볼 때마다 아우 씨 주먹이 운다. 그죠?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된 폭로된 이 녹취록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어? 내가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이런 녹취록도 공개됐었죠. 형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윤한홍이를 비서실장 안 치려고 온 게 누구냐? 장재원 권성동. 그때 내하고 누이만 윤석열이가 지방 가면은 지 마누라한테 가지. 내 있으면 저거 또 한 번 갚다 이렇게 하는 표정이지. 장재원이하고 권성동이 있으면 딱 이렇게 쳐다보고 가면은 있어야 식당이 아크로비스타. 떴으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 없애면 쥐가 되는 줄 알고 그래가 내가 윤 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 형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참 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이쯤 되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왔잖아요. 대통령이 권위를 잃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니 답답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체면도 없고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깡통 소리 딸랑딸랑 나는 그런 비천한 꼬라지밖에 더 있습니까? 아우 정말 예 정말 웃기는 그런 꼬라지 아닙니까?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직 공무원들은요 지금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용산에서 내려오는 지시, 장관이 하는 지시를 과연 이행을 해야 하는지 이행하지 말아야 되는지 고심할 수밖에 없답니다. 특히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평범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게 이익이 되고 또 다른 세력에는 손해가 되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는 그런 지시들이 지금 막 내려오는데 이걸 과연 수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그래요. 그나마 감사원하고요. 그나마 검찰은 직접 윤석열하고 직접 소통이 되는 윤석열의 손발이 되는 그런 쫄병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굴러가는 모양입니다. 감사원 진짜 요새 이게 감사원 공무원들 꼬라지 보니까 장난도 아니더만 얘들 살짝 돌았어요. 검사들은 저리 가라 수준으로 얘들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벌레 보듯이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진보 진영을 짓밟는 것을 마치 벌레 잡듯이 하고 있어요. 걔들은 우리 인간으로 안 보는 거야. 그런 애들이나 지금 설치고 다니고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통의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푸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일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대요. 그나마 용산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행이래.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면 되잖아. 그런데 지침이고 뭐고 없는 경우가 태반이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워낙에 능력이 없고 철학도 없다 보니까 그때 땜빵식으로 임기응변만 하다 보니까 원래 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없고 정책들 사이가 충돌하기도 하고 참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내려오는 지침이나 지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 능력껏 하는 척은 해야 되는데
그냥 현상 유지만 겨우겨우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곳인데 지금 의료 대란이 심각하죠. 지금 응급 환자들 제대로 수술 못 받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 말기 암 환자 이런 사람들이 이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대기가 길어져 있는 상태라고 해요. 수술이 지금 뭐 뿐만 아닙니다. 뭐 지금 영유아들의 진료가 뭐 곤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뭐 수술이라든지 또는 장기 치료라든지 입원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봐도 상관없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리지 못한답니다. 자칫 잘못 지침을 내리면은 의사들한테 몰매를 맞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잘못했다가는 장관한테 밑보여 가지고 정권에 밑보여서 자기 목이 날아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제일 능력자로 손꼽히게 되는 사람이 눈치 잘 보는 사람이죠. 능력껏 눈치 보고 능력껏 대충 그냥 때우고 넘어가는 그런 식이 계속 벌어진다고 합니다. 가끔씩 용산이든 어디든 해서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 지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권 사업 같더라는 거야. 그 이번에 교육부에 그 김형숙 교수, 한양대 김형숙 교수 사건 아시죠? 예. 이 김형숙 교수 사건처럼 이거 누가 봐도 이권 사업인 거야.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사안인 것만 지금 지시가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뭉갤 수밖에 없는 거죠. 건설교통부 쪽에서는요, 계속해서 양평고속도로를 강행하려는 그런 꼼수들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이거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지시가 내려온대요. 양평고속도로가 안 되니까 철도 같은 거라든지 다른 도로 이런 걸로 그냥 그쪽으로도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해선 기차 서울까지 오지 못하는 KTX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KTX가 어디를 지나간다고? 예, 윤석열 장모 땅 근처를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장모 땅을 위한 KTX. 아니 근데 그런 KTX라도 만들 거면은 서울하고 연결을 시키든가. 참 얼척이 없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분명히 정권 바뀌면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야겠죠. 그러니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제대로 될 턱이 없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은요, 대한민국 정부는 마비 상태에 빠질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마비 상태다라는 말도 지금 많아요. 아니, 보세요.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질 거 걱정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상태. 그리고 억지로 공무원들한테 일하라고 또 넘기는 사안은 누가 보더라도 이권이나 특혜가 의심되는 거.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며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턱이 있겠습니까? 현상 유지만 겨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현상 유지만 해가지고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당장 지금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비상상태입니다. 오늘요, 외환시장 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외환당국에서 계속해서 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 끌어내리고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외환시장에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예,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외환 보유고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외환 보유고의 문제가 생기면 진짜 비상사태 때 쓸 돈이 없죠. 우리가 IMF 때 당해봤잖아요. 그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대요. 이거를 스톱 시켜줘야 되는데 하지마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지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일이 잘못돼 가지고 경제가 더 나빠지면은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딱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결론을 안 내려주고 이러고 있는 거야.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 자꾸 외환시장은 오르고 오를 때마다 외환보유고를 떨어 부어가지고 지금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계속 지금 올라가요. 2주 전에 1380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높다고 그랬어요. 한 달 전에는 1360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높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에 1400원이 돼버렸고요. 1400원대가 자꾸 높아져 있어요. 이제 최저선이 1400원대입니다. 1397원 어제 있었대요. 근데 오늘 다시 1400원대 또 돌파했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요. 이거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주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이러다가 우리 IMF 맞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이유가 IMF를 안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IMF 당하게 되면요, 우리 입원 찍은 사람들한테 입원 찍은 사람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진짜 볼기짝 곤장이라도 하나 때려 찍어야 됩니다. 서초동 그런 데는 90%가 국힘당 찍었잖아. 그 아파트 그냥 통째로 그냥 위리안치를 시켜버려야 돼. 아주 그냥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걔네들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도 엉망이에요. 지금 롯데하고 한화가 망한다는 얘기 돌고 있죠. 롯데그룹이 망한대요. 롯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유통기업이잖아요. 현금 장사한다고 현금 박치기 하는데요. 현금 박치기 하는 롯데가 지금 위기래요. 신용위기라고 합니다. 신용위기. 유동성 위기를.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 진짜 얼척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현금 장사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딥니까? 구멍가게 같은 데잖아요.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데잖아요. 현금 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 자체가 안 되면은 현금 유통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장사 자체가 안 되는데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과잉 투자를 한 게 문제가 돼가 지금 뭐 이렇답니다. 아무튼 근데 롯데 무너지고 나면요 황당할 거예요. 이제부터 말 그대로 연쇄부도 날 겁니다. 우리 기억하죠? IMF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보 무너지고 대우 무너지고 연속으로 팡팡팡팡 넘어지던 거 보셨죠? 그 연쇄부도의 시작입니다. 이미 한 차례 연쇄부도가 시작될 뻔하다가 겨우 회복된 게 있죠. 그게 태영건설이잖아. 근데 태영건설 아직까지 회생 시작 안 됐어요. 태영은 그것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아직까지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고 있는데 롯데까지 넘어졌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아마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가 생길 겁니다. 여기에 한화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대. 예?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 위기에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있잖아. 근데 이걸 손을 못 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정부 마비가 아니라 이미 무정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라고, 좀비. 참. 상황이 이러한데, 용산은요, 어떤 상황이다? 윤석열이가 지한테 조금, 귀에 거슬릴 소리를 하면은 승질을 버럭 낸답니다. 승질을 버럭 내는 바람에 뭐라고 말을 못한대. 이 새끼 참, 쥐뿔도 없으면은 남의 말이나 잘 듣든가. 김영삼이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는 빌리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새끼는 머리를 빌리지도 않아. 지 잘났다 이거지.
지 잘났기 때문에 지 고집대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나라 꼴이 지금 어떻게 돼갈지 모르겠어요.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래. 나라가 잘못되면은 윤석열은 곱게 용산에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진짜 시민들한테 멱살이 잡혀서 길바닥에 패대기 치게 될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목이 걸리게 될지도 몰라요. 왜? 정말 IMF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 IMF 위기 상황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IMF 위기가 다시 올 거다. 이런 정도의 경고는 경고로도 안 들리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게 임박했어요, 이제. 아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예? 상황이 이런데 물가는 또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지. 이게 이중고죠. 이걸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기는 불경기인데 물가는 오르고 안 팔리니까 또 물가를 올리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또 물가가 오르고 진짜 근데 이 와중에 한덕순가 하는 새끼 뭐라 그랬습니까? 서영교 의원이 또 경제를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라고 지적하니까 뭐 한 해 두 해만 먹고 사실 겁니까? 한 해 두 해만 사실 겁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 해 두 해 국무총리는 한 해 두 해 길어봤자 3, 4년인데 예? 그런데 뭐 몇십 년짜리 이익을 바라보고 뭐 할 거야? 한 해 두 해 당장 성과를 내야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덕수 아주. 예, 윤석열 정권의 관료라는 새끼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인간이 그 모양이야. 새치 혓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설명을 하는 그것도 새치 혓바닥도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과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약을 올리죠. 이게 이거는요 관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는 인간적으로도 낙제점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참 속상합니다. 속상해. 자, 얘기를 하면 할수록 화딱지가 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